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퀄리타스 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저는 이 대기업에서 반도체 전문으로 멘토를 해드리고 있는 유민이라고 합니다. 퀄리타스 반도체가 상장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요. IP 설계 관련주죠. IP 설계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 공정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설계부터 하게 되는데, 팹리스 업체에 해당하겠고, 그 회로 설계에 대한 어떤 지적 재산권, 라이센스 사용료,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매출이 생기는 이런 업체가 되겠는데,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이 상장 가격에서 좀 머물러 있는데, 향후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겠죠. 자,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면요. 지금 맨 좌측에 있는 거대한 음봉이 상장했을 때 당시고요. 이 이후로 상장했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다시 좀 조정을 받았다가 22일선을 터치하고 다시 반등해서 53,300원까지 상승을 했었죠. 이게 이제 IP 업체라는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IP 업체라는 게 팹리스 업체로 말씀드렸고, 팹리스라는 게 생산 설비가 없이 어떤 지적 재산권만으로 매출이 생기기 때문에 재고 자산 우려가 없죠. 재고 자산 우려가 없고 매출 원가가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다 보니까 매출액 대비 당기 수익률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아서 IP 설계 업체들이 대부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매출액이 사실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출액을 한번 보실게요.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오길래 이렇게 행보하는지. 자, 매출액이 정말 23년도에 108억 이렇게 기록을 했죠. 매출액이 108억 정도 되는 회사가 주가가 5만 5천 원 정도 돌파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당기 순이익 자체는 마이너스 적자 지속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사실 성장주라고, 지금은 가치주라기보다는 성장주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3,400억 정도 되네요. 시가총액이 거의 매출액의 거의 34배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어느 정도 좀 고평가다 이런 시장 인식에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IP 산업이 도대체 어떤 산업이길래 이런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럼 IP 산업 관련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 이게 이제 IP 산업에 대한 어떤 도식화된 그림이 되겠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좀 직관적으로 보이실 것 같아서 가지고 온 표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디자인 하우스에서 이 IP 설계를 의뢰를 하죠. 이 팹리스 업체입니다. 팹리스 업체에서 디자인 설계를 의뢰를 하고 IP 설계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파운드리에서 반도체 설계된 회로도를 가지고 생산을 하겠죠. 여기서 생산을 하고 비용을 또 지불을 하겠죠. 그 비용에서 라이센스 비용을 IP 설계팀에 이제 주게 되는 거죠. 라이센스 비용은 최초에 발생을 하는데, 계속된 사용을 할 경우에 이 칩당 로열티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칩을 생산할 때 그 칩 하나당 로열티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다는 것은 지금 IP 설계를 많이 해줄수록 칩당 로열티가 누적되겠죠. 누적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매출액이 연도를 거듭할수록 IP 설계를 많이 해줄수록 이렇게 로열티 수익 발생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에 그 IP 설계 업종이 주가 상승폭이 좀 컸던 것이고, 이 칩 개발은 거의 하나당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몇 개 정도 IP 설계를 해주는지가 좀 관건이 되겠죠. 주요하게 봐야 될 지표가 될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업력이 오래될수록 이 로열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PER과 PBR이 좀 높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IP 산업의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반도체 IP의 시장 규모 추이인데 단위는 10억 달러이고요. 10억 달러고 20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연간 16% 정도씩 상승한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승 폭에 따라서 이 퀄리테스 반도체도 어느 정도 이제 매출액 증대가 조금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면은 적어도 10% 이상씩은 성장해 줄 수 있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장 점유율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Arm이라는 RP 설계 업체가 글로벌 점유율이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놉시스 유명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20% 정도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뭐 케이던스, 이매지네이션 뭐 이렇게 이제 순으로 있고요. 국내 업체는 뭐 아쉽게도 글로벌 점유율에 나타나 있지 않고요. 여하튼 이 도표에서 중요한 것은 매년 16%씩 이렇게 IP 시장 규모가 증가한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 국내 IP 설계 업체의 그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5개 업체가 나오네요. 이 퀄리타스 반도체와 칩셋 미디어, SNS텍, 가온칩스, 알파홀딩스 이렇게 5개 업체가 나오는데 매출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매출액은 SNS텍이 가장 높죠.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알파홀딩스가 800억 가까이 되고 가온칩스가 600억 정도 그리고 칩셋 미디어 270억이죠.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아까 보셨다시피 108억 정도 달성을 했었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 면에서 지금 흑자인 업체는 SNS텍과 가온칩스 말고는 이제 다 적자인 상태이고요. 칩셋 미디어는 매출액이 더 높음에도 이 단기 순이익 면에서 거의 마이너스 267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홀딩스는 이 매출액이 높은데도 칩셋 미디어랑 비슷한 적자 단기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재무 안정성 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부채 비율은 대체적으로 낮죠.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이 66%, 그리고 나머지는 뭐 50%대 이하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 그래서 안정성 면에서는 전체 기업 다 괜찮은 편입니다. 자, 이어서 이 PER과 PBR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중간에가 이제 SNS텍이었죠. SNS텍이 지금 PBR이 4.3배 정도 나오고 알파홀딩스가 1배 나와서 가장 PBR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세 군데죠. 그래서 PBR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 세 업체는 지금 PBR이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이 5개 업체 중에서 이 퀄리타스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5개 업체 중에서도 가장 매출액이 낮은데 단기 순이익 면에서는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4년 1분기 실적이 나오죠. 이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분기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좀 나와 봐야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매출액이 108억이고 시가총액이 3,40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밴드상 하단부에 위치해 있고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지금 하향 돌파해가지고 하향 추세로 접어든 상태고요. 전저점이 약 27,000원대에 형성돼 있는데 이 전저점이 얼마나 지지를 해줄지는 앞으로 이 24년 1분기에 실적 보고서가 나온다면은 거기서 이제 좋은 실적이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할 여지가 생기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좋지 못한다면은 사실 상장 가격의 종가까지 하락할 수가 있다라는 좀 위험 요소도 좀 인지하시면서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